보육원 아이들의 용돈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어릴 때는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용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만져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만져보았죠. 땅을 보고 걷다가 돈을 줍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철봉이나 거내 밑에 주로 보면 동전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것을 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항상 바닥을 보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하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함께 있지 않는 재혼을 해서 있는 새엄마든 새아빠든 가끔씩 명절에 찾아간다든지, 또 가끔 정말 드물게 찾아와서 용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참으로 드물지만 다른 후원자님들께서 보육원 몰래 돈을 조금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반 가정처럼 보육원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큰 금액의 어떤 물건들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용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가 대학 때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용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보육원에서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식비하고 차비만, 최소한의 경비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쪼개고 써야 하는 그런,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얼마쯤 될까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차비 다 포함해서, 기차비 다 포함해서 쓰고, 딱 그냥 밥을 먹고 3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밥을 먹고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고 남으면 돈이 그냥 없는, 저녁에 야식이라도 아니면 다른 간식이라도 하나 먹으면 올 수 있는 기차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빠듯하게 그 생활비만 받아갔습니다. 그때 이 돈이 생겨서 그 돈을 조금씩 쓰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렀고요. 그전에는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도 하루에 1,000원씩이나 일주일에 조금씩 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아마 주로 먹는 것에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돈을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일주일에 만 원, 일주일에 5천 원, 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 놓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제가 또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육원에서는 본인이 어떤 무엇을 필요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돈을 저축을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래도 용돈이 조금씩 지급되는 것이 참으로 좋긴 좋은데, 그것을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대학 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갔을 때 그 후배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무례하게도 시청에,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용돈이 없어서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육원 관계자님들이 저를 상당히 싫어하고 몇 달 동안 저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시청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용돈을 조금씩 한 달에 몇 천씩이라도 그때 그 당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에 용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용돈을 조금씩 받는데, 용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돈을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쓰고 쓸 수 있는, 아니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도 정확한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가 경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돈이 필요하니까 보육원의 아이들, 또 다른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케어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육원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신분을 또 노출을 해야지만 또 채용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업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주객이 바뀐 듯한 아르바이트가 우선인, 뭔가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필요한 돈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본인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것들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제목처럼 보육원 아이들은 용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두 명의 보육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두 명의 보육사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보육사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도하고 또 한 다른 보육사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도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혼란스럽겠죠. 우선은 어떻게 용돈을 지급해야 하고 얼마나 지급해야 되고 그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제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1,000원을 주기보다도 일주일 동안 5,000원이나 이렇게 용돈을 주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용돈을 굳이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보육사님들께 얘기를 하면 필요할 때 그 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시아 통장, CDA, 후원자님이 3만을 지원해주면 국가에서 3만원 지원해서 그 6만원을 만들어주는 디딤 씨앗 통장, 그 통장에 본인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그 돈을 함부로 헛되이 쓰지 않는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되겠고, 누군가의 그런 관심에 의해서 들어온 후원금, 또 정부에서 주어진 그 지원금들을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한 기회가 된다면 감사의 마음,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 그 돈 중에 일부를 또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때 자립정착금을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200만 원을 저를 위해 쓰기보다도 이것을 다시 보육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부를 하게 되었고, 우선 오늘 돈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참으로 돈에 대한 교육, 경제 교육, 금융 교육도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한 명의 의견보다도 여러 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니까 참으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고 또 전문가인 분들과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